근데 여러분이 살 때 왜 샀어요? 마케팅을 당했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마케팅이 안 한 종목은 뭐야? 아무 소리도 나지 않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종목이 진짜 종목이다. 소리가 안 나면서 서서히 우상이 하거든. 네. 이제 2021년 4분기 좀 전망 및 유망 세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도 보면 좋은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 금리가 인상하고 있죠. 그렇죠. 금리 차트를 보면 뭔가 모르게 무섭게 척척척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보면서 금리 수혜주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금리 수혜주들 좀 한번 볼까요? 한두 개 보면 뭐 가장 흔해 빠진 게 가장 대표적인 게 KB금융이겠죠? KB금융은 안 보고 은행주 얘기를 할 수 없죠. 보시면 어때요? 그래도 우상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잘하고 있죠. 다른 애들은 신저가를 까고 있는데 얘는 찍고턴 우상이 하잖아요. 벌써 3개월째 우상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DGB금융.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완전히 시구가 나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모습이 다르고 현대차하고 모습이 다르죠. 우리가 자꾸 좋아하는 종목에 보고 있어서 그렇지 종목은 우택하고 있어요. 지금 지수는 빠진 종목 가요 안 가요? 또 하나 더 볼까요? 가는 종목들이 있네요. 이걸 보면 지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DB손해보험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우상하고 있네요. 아니 지수 때문에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그까지 것 지수 때문에 그죠? 종목을 봐야지 그지? 네. 종목이 가는 종목 그냥 잡으면 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뒤편에 나오는 제시리버 얘기 있죠? 네. 거기에 다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종목을 연구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보험주 다점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증권주도 잘하고 있죠. 그러면 왜 얘들이 우상향할까라 생각해보면 금리를 먹고 살잖아요, 얘들은요. 그렇죠, 그렇죠. 대출 많이 했거든. 네. 보험회사 직원들이 대출도 하면 또 수수료 먹더라고. 네네. 그러면 금리를 우리가 은행이나 보험에서 금리를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네. 거의 다 변동금리로 받거든. 변동금리는 싸단 말이에요. 네네. 저금리일 땐 싸.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 따라 올라가죠. 그래, 그게 함정이단 말이야. 그게 부동산 요새 붐이 나가지고, 부동산 많이 올랐네. 요새 보니까, 마포 와보니까, 우상향하니까, 이게 변동금리를 먹으니까, 금융주들은 뭐야? 호재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래? 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행주 잘 골라야 되겠고, 보험주도 잘 골라야 되겠고, 증권주에서도 잘 골라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 시장과 반대로 가고 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왔을 때도 우리가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딴따라 얘기도 했었죠. 네네. 예, 엔터테인먼트. 네. 그 동네도 보면은 요즘에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연구할 게 아니라 전 종목을 봐야 돼. 그게 지금 이게 월봉 차트잖아요. 네. 일봉도 안 해요. 월봉 차트인데 보니까 이게 몇 개가 상승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그죠? 월봉을 본다는 건 뭐냐면 월봉이 우상향하고 있으면은 좋은 거예요. 피크가 칠 때 보면 장대 양봉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전 종목을 보다 보면 여러분 업종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전 종목을 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개인 투자가들은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뭘 하죠? 길을 쫓겨다고 있잖아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써 있는 그 어떤 테마나 네. 이런 것들이 좋은 얘기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줄 거다. 요새 뭐 테마주들 많이 뭔 테마만 치면 쭉 나와. 근데 그 테마가 보면 짝짓기하고 테마라는 이름이 지어지면 이미 월봉 차트가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수를 보지 말고 하반기에 갈 종목들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인기 있던 업종들 월봉 보시면 뭐 반도체 한번 쳐볼까요? 어때요? 업종이. 지금 4개월째 얻어맞고 있죠? 네. 그래서 업종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죠. 업종 차트를. 섹터를 고르는 거는 전 종목 업종도 보고 종목도 보고 이 노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동인데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먹으려고 그래 날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들은 얘기로만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들은 얘기는 다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광고를 듣고 샀다는 건 뭐죠? 막차아닙니까? 여러분 광고를 주고 물건을 사서 더 받고 팔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에 주식시장은 교묘한 광고를 테마라는 섹터 이름을 지어서 판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 때 왜 샀어요? 마케팅을 당했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마케팅이 안 한 종목은 뭐야? 아무 소리도 나지 않다. 내가 늘 용각산 얘기하잖아요. 용각산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종목이 진짜 종목이다. 소리가 안 나면서 서서히 우상해 하거든요. 네. 일단 한 주만 사보세요. 공부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시세의 원리가 맞으면 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도 되죠. 그죠? 공부할 때는 한 주는 언제나 실습비로 내야지. 네네. 실습비 낸 거를 본전 달라고 울지 말고. 네. 학교 가서 실습하고 요리해서 먹어버리고 그거 팔아요? 안 팔잖아요. 근데 직장에는 실습 안 하고 오자마자 그냥 초보자가 돈을 막 벌려고 한다 자체가 네. 모순이에요. 우리 반성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대들다가 너무나 많이 맞고 많이 잃고 많이 울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장이 조용하니까 아마 힘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일단 한번 손절매 5% 10% 잡고 쑥 빠져. 그리고 돈만 가지고 관망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뭔가 보일 겁니다. 그럼 그 밖에는 또 뭐 유망하다고 보시는 게 있나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은행, 뭐 증권, 보험, 그 다음에 엔터도 좀 좋게 보신다 한 거. 예, 엔터주에서 뭐 YG 같은 게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네. YG도 보면 신고가 나고 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모든 매물을 다 돌파했잖아요. 네. 그럼 지수를 따라서 본다면 지수가 지금 3,000이 깨져서 2,900도 깨졌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하죠? 3,300에서 2,900까지면 멍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빠지면 반등이 조금은 할 거예요. 네. 예측을 할 문제는 아니지만 또 이런 식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수는 빠지지만 종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 격언대로 가을에 와서 봄에 나가려고 가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배당주가 1월에 산 사람이나 10월에 산 사람이나 네. 배당을 달리 줄까요? 아니요? 10개월치 빼고 줘요? 아니요? 똑같이 맞죠, 그죠? 네네네. 12월 28일 날 권릴락 날 1월에 산 놈이나 10월에 산 놈이나 배당 똑같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3분기, 9개월 정도에 늦게 산 사람은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사면은 3개월 보관하고 1년치 배당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 3%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날짜로 계산하면 3, 4, 12, 12% 배당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배당주를 살 때죠. 그래서 배당주 노래도 제가 만들었잖아요. 가을엔 배당주를 사겠어요. 그죠? 네. 잊지 마세요. 네. 가을은 9개월 동안이나 좋은 종목들이 이제 리포트가 막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배당주 치면은 네이버에 치면 많이 뜰 거고요. 또 김작가 TV 많이 보시면은 앞으로 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섹터들이 지금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엔터 지금 둘 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더 오를까요? 이미 좀 멀어졌으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시리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투자할 때 주도주는 가장 많이 오르는 놈이다. 네. 상위 오르는 놈만 계속 따라선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걸 데이터 낸 콘트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사봤더니 장에 갈 때는 오른 놈이 더 가더라. 그래서 카카오 갈 때 보면 카카오가 맨날 1등으로 올라왔어요. 상승률이 제일 좋았어요.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그렇죠. 근데 그 놈만 계속 샀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카카오만 샀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시장에서도 오르는 놈이 더 간다. 그러니까 장이 나쁠 때도 오르는 놈은 대장이다. 생각해보세요. 강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그 강물을 역행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이 좋은 거예요. 용주. 그렇죠. 내가 그럴 때 올라가는 주식들을 그렇죠. 용주다. 강세 종목이다. 네. 그럼 장이 돌아서면 어떨까요? 더 가볍게 가겠죠. 그래서 장이 나쁠 때 주도주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 종목을 보시면 어느 섹터가 센지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 못 사시면 한 주 사서 공부하시고 작은 돈으로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프로가 돼야지. 네. 여기는 월가에 있는 정말 프로들하고 또 한국에도 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프로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분들 절대로 유튜브 안 합니다. 돈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몇 수천억 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이번에도 떨어질 때 뭐 했겠어요? 카카오 공매 치고 셀트론 공매 치고 NC수부도 공매도 치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 먹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오르는 것만 바라보지 말라고. 떨어질 때도 그 사람들은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세를 잘 공부하다 보면 네. 떨어질 때 떨어진 대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떨어지는데 베팅해서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따 그런 얘기도 좀 할 겁니다. 네. 그럼 건설과 화장품 쪽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건설도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부동산들이 지금 집만 지키면 팔잖아요. 네. 건설주가 집만 지키면 팔리고 엄청나게 좀 돈들을 벌어갖고 있는데 밖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요. 네. 그거 뭐라고 그러죠? 임대주택 이런 거 줘서 네. 7년, 8년 후에 팔라고 안 팔고 그냥 월세만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안 팔았더니 지금이 막 떴잖아요. 근데 몇 년 후에 가면 더 많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들은 그때 가면 엄청난 호재로서 이제 주가에 반영될 거고 네. 그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세뇌를 시켜요. 야, 이거 봐. 임대주택이 말이야. 지금 4, 5만 원 하던 게 말이야. 20만 원가 20억이야 뭐 이러면서 이걸 기장하면은 이제 자산주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 네. 되면. 그래서 이제
건설주도 장래에는 좋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엔터테인먼트도 요즘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네, 약간 좀 난리죠. 수혜를 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BTS 때문에 뭐 음원 쪽이라든지 드라마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을 연구하세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이 거기에 열광하지 않는다. 탐탁하지 않다. 그러면 좋은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가슴이 찡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지금 못 가고 있다면 그거는 분양된 것이다.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친구와 여러분이 다 사갖고 있는데 못 간다. 그리고 괴롭다. 주가는 좋은 종목 올라가는 종목은 괴롭지 않아요. 지금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는 네. 종합지수와 따라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삼성전자죠. 이 빨간 양선일 때는 괴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1월부터 괴롭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옆으로 살짝 비켜서 해야죠. 이 격언이 하나 있어요. 마주오는 기차와 맞서지 마라. 기차가 갈 때는 서울 가는 거야. 그럼 따라서 골라타지만 서울에서 역행이 내려와 부산으로. 근데 거기다 맛 받으면 다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절매하고 잠깐 비켜 쓰는 거죠. 마주오는 기차와 마주 쓰면은 어떻게 해요? 다치는 거죠. 네. 돈만 잃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오는 기차와 맞서지 말라는 격언을 잘 이해하시고 초보자들은 처음에 손절매를 저는 안 가르칩니다만 초보자는 분산 투자 안 하잖아요. 몰빵 쳤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배워야 돼요. 손절을 배워서 처음에 내가 들리는 소리 마케팅 광고에 들어갔구나를 반성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잘못됐을 때는 빠져나와라. 그래, 아니면 이번에는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면 네. 다만 올마도 반등이 조금씩 하죠. 이렇게 보면 이런 게 한두 달 반등 나오잖아요. 네. 반등 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1400대부터 3300까지 더블 이상의 종합지수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 거기에 대한 조정과 엄청난 신용이 들어왔잖아요. 예상값 까는, 지금 조정은 가만히 보면 예상값을 까는 거고 이 신용을 본 신용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계속 막 팔고 있죠. 빨간 건 매수고 파란 건 매도하는 건데 네. 막 신용을 갖다 집어 던지고 있잖아요. 이제 장애 부정적인 생각이죠. 결국 뭐냐면 신용이 좀 빠지면 반등이 좀 나오고 신용이 막 이게 원래 코스닥하고 거래소가 합쳐가지고 8조 정도면 많은 건데 거래소 하나가 13조 막 갔으니까 엄청나게 두 개 합해서 25조 많이 신용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한 3배 이상 신용이 많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유증. 지금 신용 까는 장입니다. 신용 까는 조정이 좀 필요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좋게 말씀하신 섹터가 은행, 증권, 보험이 이제 금융, 두 번째가 엔터, 세 번째가 이제 건설, 네 번째가 이제 아까 화장품 말씀해 주셨나요? 네, 화장품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화장품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먹는 코로나 나오면 아무래도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만성이 된 것 같아요. 네. 화장품도 이제 때가 되겠죠. 근데 너무나 많이 화장품이 들어서 많이 맞아가지고 가치에 대비 저평가 됐으니까 네. 여행도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반응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죠. 지금은 여행은 단기에는 좀 법을 놨어요. 네. 여행보다는 화장품이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 하나 볼 수 있을까요? 그 제일 많이 맞은 게 아무래도 LG 생건이죠. 7월 달에 네. 178만 4천원을 찍었다가 네. 이번에 131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반등이 시작됐어요. 네. 근데 잘 보면 왔다 갔다 하죠. 네,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우량주는 우상향하니까 장 나쁠 때 그냥 소량만 사서 공부 차원에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LG생강 이런 것들을 관심권으로 한번 두면 어쩔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4개 중에서는 제일 좋게 생각하신 건 그러면 섹터는? 단기적으로 안 올라간 건 화장품이 아무래도 제일 지금 천대받고 있는다 할까. 단기적으로 그렇고 예. 조금 내년까지 생각하면요. 이런 것들이 바닥치고 올라가면은 몇 년은 올라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잘 보시면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오래 가잖아요. 네네. 최소한도 2년은 가죠. 네. 한 번 잡으면 한 2년은 가거든요. 이게 월봉이니까요. 그래서 바닥을 치면은 네. 아마 1, 2년은 아마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이라는 꿈이 안 보이잖아요. 코로나 사태에 사람들이 마스크 하면서 화장품 별로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을 하고 볼터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언젠가 바뀌었죠. 뭐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벗게 되겠죠. 네. 이게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절망하고 있고 너무나 먼 후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까운 시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주면 어쩔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화장품 말씀해 주셨는데, 화장품도 어쨌든 우리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출시 이제 기대감과 함께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 화장품을 포함해서 이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지금 관련주 뭐 여행주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레저 이런 쪽의 투자가 지금 해도 좀 괜찮은 건지, 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 꽤 있긴 하잖아요. 그 여행하고 네. 호텔 같은 거, 여행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그 납득이 안 되더라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화장품 올라오다 얻어맞는 거 봤죠? 예. 그러니까 미리 올라가면 또 얻어맞을 때 또 얻어맞으니까 조정할 때 들어가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 같은 입장에 있는데 화장품은 그래도 얼마라도 써. 기초 화장품이라도 여행은 전혀 되지도 않는데 실적 보니까 완전히 적자야. 하나투어도 그렇지, 뭐 참전 여행도 완전 적자도 보통 적자가 아니던데 네. 주가는 막 전고점 가려고 그래. 그럼 좀 반영됐다. 지금 갖고 계신 분은 좀 매도하는 게 오히려 차익 실현이 좀 글쎄 좋을 수 그건 잘 있다.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지금 사는 거는 좀 아니다는가. 네. 모두 여행 떠드니까 주가는 관계없어. 투자가들이 전문가들이 여행 떠들면 조심해야 돼. 예? 그러면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얼마나 떠들었어 1월 달에. 그렇죠.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10만 전자, 12만 전자 떠들 때가 엊그저인데 그때가 팔 때잖아. 그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좋은 소리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네. 그래서 불쌍한 거 사야 돼. 네. 불쌍한 게 화장품이다. 불쌍한 게 화장품이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이제 10위까지만 한번 우리 점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삼성전자는 했으니까 두 번째 SK 하이닉스 좀 어떻게 보시는지. SK 하이닉스요. 조종이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심하게 봤죠. 네. 이게 2등의 슬픔이에요. 그렇지만 많이 빠지면 반응 나올 땐 또 1등보다 더 세게 가는 거예요. 2등이니까. 얘도 1월부터 15만 8천 원에서 지금 9만 4천 원. 야, 거의 한 40%. 많이 빠졌죠? 30%는 빠진 거죠? 네. 30%, 40% 가까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반등은 좀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근데 반등 나고 바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은 전고점 가기는 어렵고, 또 재수 또 좋으면 전고점 갔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요. 약간 장기로는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근데 많이 살 구간은 아니고 1% 미만만 맛보기로 여기다가 그러기에는 이미 이 꼭대기에 개인 투자가들이 반도체 관련주에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마케팅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고점에 많이 물린 매물을 뚫기 위해서는 그래서 2, 3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조정하는 거예요. 전고점을 뚫으려면 그 매물, 그 신용을 다 털어야 되거든. 이게도 신용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신용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신용이 보니까 이거 3,180억이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치는 세력들은 이걸 보고 때린다고요. 물건을 빠지면 반대 매매 나오니까 물건을 싸게 밑에다 팔아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신용이야. 신용 지표를 안 보고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아직 신용이 덜 빠졌어요. 그래서 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좀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네이버. 그다음에 일곱 번째 기업 이제 카카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뭐 다른 것보다 조정을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네이버도 신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1,160억이네요. 하이닉스보다는 작은데 그러나 멀리 이 차트도 보면은 그 시장 마켓 그 시세는 개라고 그랬죠. 네. 주인보다 많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붙어야죠. 붙어야죠. 예. 네. 기술적 분석을 보면 뭐야. 그래서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이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냥? 붙어주길 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들어 올려서 그림 만들어 또 개인 투자가 달라붙으면 팔고 나오고요. 걔들은 그 작업에 멀면 팔고 가까우면 사고 멀면 이것만 하면 돼요. 오늘 우리 이따가 얘기할 얘기 중에서 기술적 분석이만 투자해도 훌륭하다는 얘기할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네. 자, 카카오는요, 그러면? 카카오는 훨씬 많이 빠졌죠. 카카오가 더 많이 사람들이 네이버보다 죄가 크다. 지금 내가 보기에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 않고요. 많이 빠져서 이제 조금 반등은 나오겠지만 얘도 신용 많습니다. 아까 네이버는 1,100만 원, 1,100억이었는데 얘는 3,440억이죠. 하이닉스가 비슷하죠. 신용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계속 퍼렇게 지금 팔고 있죠. 신용이 지금 담보 부정 나와서 막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반등에 현혹되지 말고요. 잘 보면 빨간 달이 나오죠. 반등 나오면서도 뭐예요? 우하향하죠. 하향. 반등도 하고 하향도 하면서 충분히 이 장기 평선에 붙는 조정이 필요할 거고요. 예, 이따가 또 종목 보면서 카카오도 장기적으로 보면 조정이 더 필요하다. 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가들에게 분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너무나 그 뭐랄까 독점주의를 이용해서 네. 나쁜 짓을 많이 했더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규제가 나오면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플랫폼 사업에 너무 취해 있어. 네. 그래 거기는 돈을 무작정 많이 우리가 믿어도 돼. 꾸준히 장기로 들고 가자고 믿을 때 주가는 배반을 하고 나를 죽이더라고. 주식을 믿으면 안 되고 격언 있죠. 주식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이야. 주식하고 영원히 같이 갈 거라 결혼하지 마라. 왜? 왔다 간다. 아까 삼성전자 봤죠? 왔다 간다. 네. 요걸 우리가 순례를 좀 그냥 왜 언제쯤 왔다 갈까는 개인 투자가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나는 얼마나 좋아했나? 나는 그 주식을 얼마나 좋아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야. 네. 마음속에 들어있어. 저 고점 멀어진 카카오 봤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죠, 현재. 동종목도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아주 강한 편인데요. 이건 뭐 신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시가총액 상에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 시세가 많이 늘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팔았어요. 종목을. 그래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네. 장기적 관망하고요. 이렇게 좀 이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는 언제나 실적이 나빠지거나 네.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매수죠. 그때는 주가가 많이 어그러지잖아요. 추녀가 되죠. 그 주가는 가만히 아까 그 차트로 보면 미인이 됐다가 추녀가 됐다가 미인이 됐다가 화장을 하면 팔아야 돼. 화장을 지운 여자를 사야 돼요. 네. 화장한 여자가 위험해. 네. 주가는 미인주가 됐다, 추녀가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네.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이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